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이슈와 투자 시작합니다. 자, 2017년 벌써 1월이 20일이나 지났습니다. 내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나 벌써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계획 수립하시고 다시 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이슈와 투자 금요일 부동산 이슈에서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또 투데이스 초이스 코너에서는 전문가분께서 준비해 오신 충북 충주시 용관동의 매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전문가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도시주택개발 주식회사 전미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도시주택개발 주식회사의 전미일 본부장입니다. 2017년 벌써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봤는데요. 마치 새해 같은 힘찬 인사 말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송 중에 소개되는 정보와 매물에 관한 궁금증들은요. 전화로 저희가 상담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1번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 시간에서는요. 전문가분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투자 환경까지 분석해주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요. 저도 기사를 참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또 11.3 대책 때문에 좀 얼어있는 어떤 부동산 분위기잖아요. 좀 어떻게 정책을 보셨나요? 네, 설을 앞둔 지금 2017년 부동산 시장이 많이 기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과거 이명박 정부는 롤러코스터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무려 27차례 부동산 대책과 정책을 발표해왔고 주요 정책으로는 종부세 완화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값이 폭락하고 거래 절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가가 폭등하였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목표로 취득세 연구이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 대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원칙 없는 냉온탕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일자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 2013년 2월 25일 출범해서 35일 만에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첫 번째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장에 온풍을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율 연구 인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이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듬해 9월 1일에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방안으로 청약제도를 완화하였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9.1 대책 이후 분양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동안 임대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집주인 리모델링 제도, 그리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크고 작은 정책을 시장에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란과 이미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꺼질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전매 제한 강화, 1순위와 재당첨 제한, 그리고 계약금을 5%에서 10% 상향하는 등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또한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조차도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는 과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시장 상황을 가지고 2017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불확실성, 불안정, 그리고 과잉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일시적 보합 조정장이 될 것이고 현 상황은 2017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도에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꼼꼼히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선의 난이나 일시적 가격 조정이 될 것으로 판망되고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더 고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또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한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주 물량 과잉,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시국이 어지럽다 보니까요. 뭐 대선이 다시 치러진 이후에나 어떻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불안정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이번에는 주택 임대 사업 투자 환경도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2017년도에는 탄핵 정국과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소형 임대주택, 수익형 부동산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처를 찾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택 임대 사업에 눈을 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11만 호를 공급하여 2013년부터 17년까지 총 54만 1,000호의 공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로 주택임대 사업을 민간에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년 1월 13일 기존의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으로 변경한 것은 시장을 민간에도 열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대부분의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 방식인 갭투자나 무피투자와는 다르게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임대수익형 모델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익형 모델인 주택임대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대입니다. 임대주택의 최적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률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 0.1%라도 높은 은행에 돈을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각종 부대 비용까지 정확히 산정해서 수익률을 높은 곳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금성이 좋아야 합니다. 공실 발생률이 적어야 하고 개발 호재 등 배후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20% 정도의 현금이 투자되는 물건이라면 최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고성장, 고금리, 고출산의 곧 3고 시대였다면 이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그리고 저고용과 저물가까지 가세한 오저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연금식으로 매월 수령하게 되는 임대 수익형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의 결혼 정년기의 미혼자들은 비혼이라고 하며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1, 2인 가구의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의 주택보다는 작지만 실용적인 소형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형주택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물건에 투자를 하든 향후 발전 가능한 지역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말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 안에 담지 말자. 뭐 이런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주택 임대 시장에 좀 눈을 돌려봐라. 그리고 과거에는 아파트 갭 투자로 좀 사람들이 많이 차익형의 그 수익을 누리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좀 수익형으로 많이 이렇게 눈을 돌리는 시장이다. 수익형 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아파트 투자에 많이 좀 관심을 뒀다면 요즘에는 좀 소형 주택, 서민형 주택 쪽으로 투자에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투데이스 초이스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분께서 오늘 또 좋은 매물을 골라서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충북 충주시 용관동의 매물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먼저 개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충북 충주시 용관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치는요, 충주 IC 인근이고요. 준공은 1999년 2월에 지어졌습니다. 자, 면적은요, 42제곱미터고요. 총 10층으로 돼 있습니다. 10층으로 돼 있고요. 매매가는 6천만 원에 대출 금액은 4천만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200에 월 30만 원씩으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실투자액은 1,8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충북 충주시 용관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그럼 먼저 입지와 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숨어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의 중심이 궁금하시죠? 네, 충주를 주목해 보십시오. 용관동 아파트는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IC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주는 국토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가지고 다시 급성장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서를 잇는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이천 충주 문경을 잇는 94.3km의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2015년 11월 4일 착공했고 19년에는 충주까지 그리고 21년에는 문경까지 완공되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그리고 물류 중심지로서 서울까지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세종, 청주, 대전도 약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앞에는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산과 남산을 조망하고 있고 쾌적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는 약 8,700명의 학생이 다니는 국립교통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유한킴벌리 등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첨단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에는 메가폴리스, 에코폴리스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임대 수익은 물론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선정된 국토 전국에 6개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는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더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충주 기업도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포스코건설, 코롱생명과학, 미원,
그리고 롯데 칠성음료 등이 이미 입주를 하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와 생명과학 같은 미래성장 동력 관련 업종이 입주하는 메가폴리스와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에코폴리스는 바이오 휴양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입주 예정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6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사업들이 실제 가동되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업과 고용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 기본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집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충주에서는 수익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절대 부족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용관동 아파트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충주시 용관동의 매물에 대한 입지와 개발 호재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위치적으로도요, 서울에서 뭐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서울 내에서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서울 내에서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교통적으로 상당히 어떤 메리트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기업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대학들이 다수의 대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수요들도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 매물의 건물 특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용관동 아파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강이 위치해 있는 지세로서 주거지로는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8,972제곱미터, 약 5,739평입니다. 전체 498세대의 3개동 단지로서 입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한 700대 정도가 넉넉하게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은 10층 아파트로 동마다 2개소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세대 공급 면적은 4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분은 34.89제곱미터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아파트 입구에 대형 편의점이 입점해 있으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에는 산책로와 배드민턴장,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바베큐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북카페와 당구장, 그리고 회의장이 마련되어서 입주민들이 휴식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이러한 부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관동 아파트는 어떠한 소형 아파트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위치적으로도 배산임수라고 하죠.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그런 아파트고요. 또 제가 뭐 이렇게 딱 들렸던 거는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럼 아파트 안에서도 다양한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물에 투자할까 말까 하는 분들께서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수익률,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저희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용관동 아파트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제2의 월급 통장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최적의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기업도시 이런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종합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매월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네. 비용들을 전체 다 제외하더라도 약 1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포인트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용관동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6천만 원으로 평당 약 461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4천만 원까지 가능하기에
실투자금은 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1,8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사업은 수익률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 임대료를 한 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와 소유권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 10% 정도의 수익률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소액 투자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향후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요즘 같은 2, 3%대의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매력 있는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액 1,8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한 충북 충주시 용관동의 아파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또 주의할 점도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투자 시에 3가지 정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비용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재반 비용까지도 전체 같이 산정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후 수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 발생될 염려는 없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성공은 발품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좋은 매물이다 해서 소개를 해드리지만요.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현장 답사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안내 한번 제가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 사업 수익형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열리고요.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의 라이프 오피스텔에서 열립니다. 대한도시주택개발 주식회사 건물에서 열리는 거고요.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꼭 전화 주신 다음에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1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와 투자 저희 또 오늘 좋은 정보들, 또 부동산 정보들 함께 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미일 본부장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